광주 남구 대촌동에 위치한 에너지밸리 일반 산업단지. 그런데 산단보다는 공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놈들이 다 그러잖아. 일도 벌려놓고 나 몰라라. 내 돈 아니니까. 땅 장사를 한 거죠. 실은 쉽게 얘기하면 생계 수단을 빼앗아 가서 지금 수십 배의 차액을.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훌만 무성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차세대 전력 에너지 분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남구 대촌동 일원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만 평의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2023년 7월에 준공을 현재 했고 나머지 이제 잔여 준공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기업체들의 우선 입주를 위해서 먼저 선준공을 했고요. 총 한 69필지 중에서 47필지가 팔려서 지금 저희가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공장 이렇게 신축을 완료하고 공장 등록을 한 이제 기업체는 약 9채 기업체가 좀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입된 만큼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 대상 69필지 중 유보용지 22필지를 제외하고 47필지가 분양 완료됐으나 에너지밸리를 분양받은 36개 기업 중 공장 등록까지 마치고 실입주를 한 업체는 단 10곳에 불과합니다. 협약한 데는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입주하겠다. 협약한 데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공장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그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업 입주 지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자금난으로 설명합니다. 입주가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입주가 안 되고 있고 최근에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특히나 그 금융권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이 기업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를 마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지가 황량하게 남아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되는데요. 저희가 아는 업체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여기가 얼마만큼 고용 창출에 특히 이제 청년들의 고용 창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조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 산단인 에너지밸리 산단에 비해 바로 옆에 조성된 국가 산단인 도시첨단 산단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 도시첨단 산단에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데요. 그래도 입주율이 절반에 그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떤 큰 공장들, 큰 회사들 찾아다니면서 서로 협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내용 없이 정말 빨리 우리 대촌 산단이 형성돼서 지금 어찌 보면 집 나간 집 같이 생겼잖아요. 좀 빨리 들어와서 우리가 공동화가 없이 잘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너지밸리 산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촌동 주민들 중 80% 이상이 농사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산단 조성으로 인해 대촌동 미곡 종합 처리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수확을 하면 트럭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수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하죠. 근데 지금은 수확을 해서 거기에서 수확된 물별을 다시 농협 공터 주차장으로 옮겨서 그래서 대형 트럭에 실어 보내서 수매를 하고 거기 다음에 또 부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한 단계, 두 단계가 더 늘어난 거죠, 일이. 대촌 미국 처리장이 광산구로 이전하면서 운송 시간과 비용 등 주민들의 부담이 생겼는데요. 4.15라고 불리는 벼 저장 창고를 지어주겠다는 지자체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운송비는 남구청과 대촌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산단 조성으로 인한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반강제적으로 수용을 당해서 농토를 잃었어요. 저희는. 그다음에 보상은 한다고 했지만 저렴한 가격에 보상을 해서 지금은 분양을 수십 배 차이를 남겨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좀 보다 실질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에 부대 시설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체육시설, 뭐 이렇게 풋살장도 만들어져 있고 화장실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다 시설들이 잠겨져 있어요. 산단에 마련된 시설들은 이용할 수 없고 조성돼 있는 공원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산단 내에 하나뿐인 공용 화장실조차 잠겨 있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딜 봐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에너지밸리의 모습. 시설들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용지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책임을 광주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각각 갖고 있는데 광주도시공사는 해당 용지에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니 산단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다 보니까 중공건설에 대해서 아직 지금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 것은 인허가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야지만이 또 모집 공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이 산단 조성 때문에 농토를 잃었는데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서 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대촌 주민 일부는 분양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을 벌여야 돈이 생기지. 돈이라고 한 놈들이 다 그러잖아. 일도 벌려놓고 나몰라라. 내 돈 아니니까. 토지개발도 공사 같은 경우도 그놈들이 땅 장사 하는 거잖아. 토지개발 공사가 뭐예요? 그게 시 아니요. 이게 관이 땅 장사를 하는 거예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복합용지에 물류 관련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했습니다. 물류시설 기능을 확충해 산단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입주 가능 업종이 에너지 관련 물류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물류 창고가 들어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산단이 이제 본래의 목적이 에너지밸리 일반 선언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아무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는 이거하고 관련된 물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도 못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물류 업종은 더욱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반쪽짜리 변경 승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산단 1호 입주 기업인 니은 업체는 에너지밸리 산단이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의 핵심 거점이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입주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호로 준공하고 착공하다 보니까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그게 많이 힘들었고요. 공사하는데 발전기 돌려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식당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산단 인근에는 점심시간인데도 문을 연 식당이 한 곳도 없었고 심지어 버스 승강장조차 미운영 중이었는데요. 주변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인해 이미 입주한 기업들이 불편한 것은 물론 분양받은 기업들도 실입주 눈치만 보는 실정입니다. 이게 착공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진행이 전혀 더디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가장 크죠. 3%, 4%, 5%대, 3%대 금리를 가지고 7%를 내고 있으니 기업들이 실증 들어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를 필두로 한 여러 이유로 입주 기업부터 대촌 주민들에게까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산단.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원래 있었던 데에서 우리 광주로 와야 될 특별한 이유, 차별화된 이유가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의 정책도 그 잠깐 동안 내려왔다가 뭐 떠나는 기업이 아니고 투자와 그 다음에 그 인재들에 대한 활용을 우리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클이 있어야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산업이 지자체장이 바뀜에 따라 변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광주는 자동차 산업으로 시작해 민선 7기 당시에는 에너지 산업, 그리고 현재는 AI 관련 산업으로 미래 중점 사업을 바꾸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선행됐던 사업이 끝까지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소 10년, 20년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산업인데 4년 짧게 준비했다가 시장이 바뀌어버리면은 다시 또 다른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산업이 이제 광주에서는 거의 이제 사양 산업화 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관심과 지원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에너지밸리 산단은 이대로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님 바뀌고 이러면 그때 당시 약속했던 전임자의 약속했던 부분이 후임자에게도 그대로 좀 이렇게 전달되어서 잘 약속이 지켜지는 이런 어떤 현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체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기업체는 그렇게 많은 풍족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협약된 은행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저렴한 금융 지원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 대로 안내를 해드려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대로 저희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광주 에너지밸리 산단. 이미 조성된 산단이 더는 방치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